64페이지 안중 송담지구 환지조 청산금 조기 상환해가지고 2017년도 1월까지 지구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네, 이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지금 저기 지방채 발행한 거는 상환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재화 지구내 가로등의 신호등에 대해서 표준 디자인을 마련해라는데 경찰청하고 설치 대상이 왜 틀려가지고 이게 안 네, 그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경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함이라고 그러죠. 저 별도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하며 네, 제가. 예. 그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가 좀 불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네. 동탄 그 시가지가 형성된 데보다 나중에 시가지가 형성된 데가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신호체계나 저기 동향 보선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은 동탄보다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동탄이 지금 제1동탄 신도시가 생긴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되면은 1차가 전부 다 완공돼도 빨라도 6년에서 7년 그 다음에 3차까지 하면 한 2, 3년 뒤에 형성이 되는 도시가 먼저 생긴 도시보다도 그런 시설물이 낙후돼 있다. 시설이 거기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의원님 준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LH하고도 지금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LH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그 현대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뭐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을성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 저희들이요 또 LH하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좀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거를 네. 한번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좀 더 좋은 저기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LH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요.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좀 확보 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거지. 네. 지금 뭐 없는 거를 뭐 경찰청 제어함을 뭐 우리 형태로 바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이제 표준 기획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저기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를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서요. 의원님만 들어오면 현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지금 32호선이 지금 302호. 302호가 네네. 여기는 지금 보면 16년도 11월이면 지금 11월 말입니다. 네. 지금 개통 안 됐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파 그 매그넘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사실 공사를 진행 중에 하다가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보니까 임시도로를 네. 지금 매그넘 탄약고 쪽에 거는 폐쇄를 시켜놓고 예, 도로를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뒤쪽으로 돌려놨잖아요. 예, 뺑 돌려놨습니다. 예, 돌려놓은 상태에서 거기까지라도 개통을 해줘야지.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더 난리예요 또. 의원님, 그건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고독 신도시내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로다가 순환도로를 다 해놨습니다. 임시도로 개통하기 위해서. 단지 그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302호 도로 동영구에서 우리 고독 시계 경계 거기 구간에는 지금 그 북당진에서 그 고독 3단 들어가는 그 지중 케이블선 거기에 이제 도로 지중화 매설을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28일 날 전면 그 임시 개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구에서 지나와가지고 네네. 지금 종덕초등학교를 옆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쪽 도로는 이제 폐쇄하고요. 예. 이제 새로이 그 도로 신설한데 예. 지방도로 그 4차로 형성하고 그다음에 고독 신도시내 내부 순환도로 그쪽으로 해서 작전 사거리로 가는 도로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시켜줄 거예요?
그거는 중간에 이제 그 바이패스 할 수 있게 중간에 이제 연결로를 내줄 거고요. 지금 이제 동영교에서 그럼 현행상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거고요? 그것도 폐쇄할 거예요? 거기 구간 폐쇄할 겁니다. 거기 현행상에 있는 지금 종덕초등학교를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그 도로를 폐쇄한다 그러면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 중간중간에는 주민들 그 마을 연결로 그런 거는 중간에 그 연결로를 이용할 거고요. 지금 주도로에 대한 거는 2층 지하사도 연결로에 대해서는 그 28일 날 개통 예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쪽에서 나오는 302호선 도로에서는 동영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 교통시스템이 더 완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종덕초등학교 옆에 있는 현행상의 도로를 지금 폐쇄한다고 그러면은 그쪽 가가지고 또 퍼지면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또 어떤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께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LH 측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이제 설계 변경 내역인데요. 송담지구 토지 그냥 맨 마지막에 네. 111페이지. 예 2차분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에서 3억 지금 우리가 지금 계약 금액이 9억 4천인데 3억 8천 5백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2억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에서 계약금 조정이니까 이게 워낙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 추가 이게 뭐냐면 교통영향 평가 분석 개선 방식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밑에도 또 교통영향 개선 대책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신호등 보행등 신호등 설치 그 다음에 신호등 가로등 이설이에요. 그러면 이건 계획이 전면적으로 지금 수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렇게 수정될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 교통영향 평가 분석 개선 대책에 따라서 이제 일부를 반영해가지고 그게 좀 변화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교통영향 평가 분석을 네. 맨 처음에 공사가 시작됐을 때 하고 또 한번 변경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 그러면 송담지구가 그 자체가 변경이 됐나요? 그 주변 환경에 변경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통영향 평가 분석은 이제 새로이 재평가를 하면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이런 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 자체가 된다 그러면 옆에도 같이 막 개발의 어떤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송담지구 하나만 딱 놓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여건 변화가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가 변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영향 평가 변경 2차 변경한 거 지금 갖고 있어요? 저희 여기 직접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이거는요, 한번 의원님 의원님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내용도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교통영향 평가를 맨 처음에 해놓고 주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했나?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가 돼요 이게? 그건 지구단위 계획상에 어떠한 그 개발 계획 변경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변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원님 다시 파악을 해서요. 의원님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도시계획과나 예? 도시개발과는 공모해가지고 할 게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이 공모사업 현황을 지금 내달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는 공모사업 아니면 국도비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사업이 뭔가 우리 지금 사업부처에서는 어떤 거를 이런데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가 보려고 그러는데 거의 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지금 써놓는데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 공모 사업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쪽에도 있고 이제 그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하는 경우는 관리 측면이나 공부가 없고요. 실제 뭐 재생에서 지금 하듯이 그 맞춤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업에 관련된 게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찾으면 이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쪽에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예, 민간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여기 이제 그 제형마을 같은 경우 이제 50억 그 갖고 온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161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관련 의회 타기관 협의한 상황.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지금 타기관하고 지금 협의할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하나도 해당 없음이라고 써냈거든요. 162페이지요. 1년 동안 타기관하고 협의한 게 없다?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나? 지금 이거 타기관 협의 내용에 이거 작성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그 민간 사업이나 자체 개발하는 거에 대한 그 인허가 절차상에 뭐 환경청이나 경기도에 협의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수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타기관이면 그런 데는 타기관이 아닌가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평택시 사업부서가 움직이나를 보기 위해서 이걸 타기관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래면은 솔직히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옴지락검지락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협의 안 하고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죄송한데요. 하여간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관 협의를 좀 해본데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에 지금 없대는 거는 기획을 전통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 그 타기관 협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협의해서 다시 그것도 같이 아까 그 저기 그 호남지구하고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8페이지 각종위원회 출석 현황. 이거 지금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열리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거를 내달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대상 중에서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참석을 한 번도 안 해놓은 분도 위원회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그 의원님은 이제 그 의원 회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이제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데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정적수가 안 돼가지고 못 여는 경우가 예, 맞습니다.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명단에만 들어가 있고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의문 시키고 재위촉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이제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운영하는데 저번에도 저기 그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운영에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님들 같은 분들 좀 하려면은 뭐 개강되고 합격돼서 하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자원을 그래서 이제 풀관리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안 나오신 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하여간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변경할 때 전용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 서면심이라는데 서면심이 내용이 뭐였어요? 요거는 언제 한 거냐? 이거는 저기 그 통복지구 네. 통복지구 사업에 대한 융자 배분에 대해서 예? 그 심의를 했습니다. 그 통복지구 네. 예,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그 융자 배분 이 특별하게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서면심의가 될 게 아니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정도 된다면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관리 운영을 구성을 해놨다고 하면은
서면심의로서 좀 회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가서 설명을 잘 해줬다고 해도 이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서면심의 내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주 열리는 위원회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고 있고 딱 한 번 한 게 서면심의예요. 그러면 통복지구 같은 경우는 융자에 관해서 했으면은 솔직히 예산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체 발행을 하든지 뭐 그런 거를 심의했을 것 같은데 이건 공통적인 안으로 갖고 이건 테이블에 모여서 테이블 심의를 했어야지 서면 심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심의 내용은 이제 이율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치 상황관계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비 관계에서는 그 이제 합정지구하고 이제 백미지구 특별하게 있는 그 예산을 그 폐지하고 귀속 및 이자액에 대한 그 사업비를 갖다가 통복지구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안이 서면심의 상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심의한 부분이라고 전 봐져요. 특히 예산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서면 심의할 게 있고 테이블 심의를 할 게 있습니다. 가서 이렇습니다라고 아무리 소상히 얘기해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하고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해줘야 될 게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서면 심의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의견을 서로 조율해야 될 거는 서면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한 건데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48번에 37호 교통광장 그래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4페이지. 교통광장. 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4페이지) 48번에 37호 교통광장. 이게 그 지제 뒤에 이제 광장인가 이게 어디 지제역 뒤에요. 지제역 뒤에요. 네, 그 광장 변경한 겁니다. 예? 지적 뒤에 광장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나머지 됐어요? 이제 바뀌면 농림지역으로 빠질 분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 변경한 겁니다. 이거는 도경국 갖고 따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하면 이건 도면 볼 건데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농림지역이 많아가지고 농림지역을 해제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지금 사업을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평택시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역행하는 행위라고 가졌거든요. 이 지금. 광장에 이제 들어있는 부분이 바뀌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그거는 도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227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2017년도 2월달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게 준비는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 정도면 경기도한테 저기를 신청할 수 있게 지금 거기까지는 이게 이제 저 경기도 지사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그건 적극 추진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현석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님. 예, 오명글입니다. 예, 37쪽에요. 투정지구. 예. 거기는 뭐 지금 보상이 한 73%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뭐 지금 순조롭게 좀 잘 되고 있는. 예, 잘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 공무사업에서 한그 예산이 지금 연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그에 따라서 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주민들에 맞춰서 다 이제 정리되죠. 예, 맞은 결심 정리됐습니다. 예, 그래서 41쪽이. 평상가구 간판 개선 사업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뭐 저기 업체 선정 됐나요? 지금 저기 그 현장 저기 합니다. 그 공무사업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예, 1순위자가 선정이 돼서요. 11월 26일까지 이제 협상해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쪽이에요. 이것도 요번에 이제 뭐 한 20억 원 주단위 예. 상향돼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많은 그 우리 주택들이 공급을 받고 또 조례까지 개정이 돼서 아주 주민들이 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요즘 소규모 그 주택들도 받을 수 있는 그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도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됐으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화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이에요. 우리 그 주택이 이제 그 미군 기지전 사업은 이제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243쪽이요. 예. 243쪽에 이제 그 주택이 이제 일반 주택이 이제 1억 4천이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기지전 사업은 이제 뭐 3억 8천에서 3억까지 종료가 됐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1억 4천 가지고는 뭐 1억부터 이제 시작해서 많이 올려줬지만은 다음에는 한 1억 한 6천 정도가 이제 돼야. 지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한 1억 5천 정도 예. 많이 잘 그런 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내년에는 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좀 상향 조정이 돼서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잡담률이 또 이제 많이 좀 또 늘어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어서 여기 또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50%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더 올릴 겁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좀 해서 목전 예. 지금 이제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을 올려봐야 별 실효성이 없어요. 예. 차라리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이전 사업 때문에 어떻게 됐던 뭐 한 3억 8, 9천짜리 예. 우리가 마을회 관들을 만들어서 다 그거에 대상 안 되는 또 이제 면도 있고 예. 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 한 1억 2천 예전에는 1억 2천 지금 현실로 보면은 차라리 1억 원이 낫습니다. 1억 3천 4천보다는. 예전에는 1억 2천까지는 어떻게 되면 지역 자체 지역으로 업자 선정해갖고 예. 자부담 비율 업 시켜서 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지방정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업자 선정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야 돼. 아니 저기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은 그게 뭐 1억 4천이면 1억 4천 다 안 되잖아요. 이제 50%이기 때문에 1억 4천이 넘어야죠.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은 더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업자도 마음대로 못 해요. 예. 예전에 업자 선정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어요. 예. 그리고 주민들 부담이 좀 덜 되게끔
끝모서리 맞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웬만하면 못해요. 건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원님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다툼이 좀 섰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5년도 후반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2016년 작년에도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잡담률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1억 4천이면 1억 4천 이상을 부담을 해야 2억 8천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고 입찰을 그 밑으로 가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1억 5천을 좀 할 건데 사실은 이게 자꾸 올라온다고 해서 실제로 양승 의원 말씀처럼 그런 또 이면적인 내용 또 있습니다. 혜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거야.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건축비에 대한 게 이제 인상되고 자재가 뭐 인상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는 인건비 상승되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뭐 요번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사실 이제 저 중무국에서 사실은 이제 이거 선정까지 다 해서 다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이제 건축가에서는 실제 이제 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뭐 공사 관계를 한번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위법에 뭐 의견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선정해서 지금 이제 일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그걸 한번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피해갈 수는 게 없는 건지 뭔가 이거 찾아야지.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주는 문제가 그렇게 올려주면 참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만 신경을 쓰는구나 시민을 위해서 그런 좋은 얘기는 못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게 뭐 돈을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뭐 연차적으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어떤 데는 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뭐 그전에는 뭐 30% 썼는데 50%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한번 뭐 이거는 뭐 다 선정을 해서 지금 대책협과에서 다 나오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이게 저 밑에 전라도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할 동네 거의 없어요. 못합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그 한번 확인하- 시도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해줄 수 있고 예.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그 자부담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서. 근데 뭐 이제 지방재정법에 50%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우리 그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은 정부 쪽으로 어떻게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정한 게 어떤 방법인지는 한번 파악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희. 그 되게 그 주택가 보면 그 마을에 가는 데 있잖아요. 주민 등록시설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읍면 단위는 이게 가능한데 동 단위는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거기가 마을에 가니. 아니 뭐 자기 부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동 단위는 거의 이게 땅값들이 비싸갖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의원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마을 회관의 건립에 대한 게 뭐 의원님께서도 서로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기 때문에 아직 아까 뭐 최정환 의원도 뭐 이제 제가 개발하면 거기는 마을 저기를 넣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뭐 바꾼다 뭐 한다는 거는 사실 의원님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요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잠깐 다른 발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선정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한번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마을회관보다도 이 경로당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뭐 부지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예. 되게 곤란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예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연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임대해 갖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사실 이제 운영을 한 것도 있어서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아마 의원님께서 그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마을회관은 자기 부지가 있어야만 해야 한다라는 걸 아주 명시한 거로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의원들 말씀 주신 생각이.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한다. 물론 뭐 여건 변화가 되면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때까지 그렇게 계속 행동이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글쎄 뭐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요. 제가 뭐 한번 확인을 해볼 의향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건 관련 부서에도 그게 가능한 조항으로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요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좀 좀 상의를 하시고. 네. 왜냐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제 평택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어요. 또.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근데 하여간 요거는 의원님 저기 그 관련 부서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도록 아까도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공원으로 나오는데 예. 눈 비 오거나 춥거나 갈 데가 또 없고 게다가 젊은 친구들하고 부딪혀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젊은 친구 다음에 뻑뻑 피고 뭐 이렇게 예. 어떤 데는 이제 그 정자 있으면은 거기서 거기다. 밤에 예. 노름질러고 술들 먹고. 예, 그 뭐 정자가 그런 데도 있고. 예, 예, 그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갖고 예. 그 땅 소유하기 어려운 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임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르신들을 그 길거리를 갖다가 방황하지 않게끔 시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른들에 대한 부분도 해주셔야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실은 뭐 공동주택 건설도 한다는데 이 감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뭐 건물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 감리자들의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갖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등등의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유리하시는 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비 입주자하고 같이 지금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입주자들이 지금 와서 직접 이제 뭐 감독 아닌 감독을 할 이거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자도 그렇게 뭐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리자들을 갖다 선정이 되버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지도 감독을 좀 확실하게 좀 예, 해요.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금 교육을 이번에도 지금 감리자하고 그 입주자 그 대표도 저 회의를 했고요. 감리도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이제 공통사항으로 지금 얘기했었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공업과만 국한장기하는 거 다른 부서도 다 문제가 돼요. 이게 보면은 이게 아까 이게 그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고 네. 다른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87쪽에 보면 법무사 이민권 사무소에 이제 두 개를 이제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그 용역 내용의 안전 송담지구 불안지 청산금 지급에 따른 등기 업무 위탁 용역 그다음에 안전 송담지구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업무 위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이게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게 같은 거지 뭐.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그 관련부서하고 좀 그렇게 안 되도록 서로가 좀 얘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누가 보면은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이게 잘라서 했다. 누구나 그러면 의혹을 사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가 이제 사실 저기는 좀 불안지하고 이제 환지 처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윤역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장소가 틀리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내내 거긴데 어제도 이제 그 산업환경국에 하면서 그런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한 곳에서 공사를 하는데 뭐 되게 도로 포장 따로 못 따로 하니까는 예. 도로 뭐지 인도블록도 해놓고 나서 장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파헤치고 한 군데 줬으면 끝나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보도블록 맨날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 부분에 그 부분. 이게 잘라서 이게 주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 공사 지역이 틀리다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소금정원 했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봐도 용역일자가 이제 2019년도에 했고 이번 10년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변명 같은데요. 불안지 청산금 그 지급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환지 처분에 대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고 하여간 이런 부분이 뭐 물론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마치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뭐 그 수익을 주기한 그런 그런 오해는 같은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하면은 이 설계 변경은 이게 뭐 사실 도시주택구뿐 아니라 전체 부서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자료도 요청해보고 그러는데 다음에 아주 그냥 몇 년치 안에 자료 다 통계내갖고 내가 PPT를 보여줄게 아주 내가 본회의장에서. 예?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물론 동료 의원들도 얘기지만은 불가피한 공사, 저기 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은 할 수 없다 이거.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하고 증액된 게 6건, 감액이 1건이요. 도시재생도 2016년도에 증액이 4건, 감액은 아예 없어. 산림특과도 증액이 4건, 감액이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누가 봐도 의혹을 사는 거지. 게다가 이게 옹호 같은 경우에 보면 증액이 18건에 감액이 2건이요. 예? 근데 증액도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가. 86,000원짜리 증액 설계 변경을 해요. 119쪽에 보면은 공원가 예. 화천 2소 공원 조성공사해갖고 증액이 86,000원이요. 아니 종이값도 안 나오겠네 이거는. 근데 나 이게 86,000원 갖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우배서 관로 위치 변경, 현장 여건 및 하부 식재 보충, 수목식 식재공 변경, 보강토공 등 기초 콘크리트 물량 추가. 이게 86,000원 갖고 가능한 거요? 네? 아 이런 설계 변경 어딨냐고 이게. 이거 아니 저 콘크리트 이게 조금만 해도 이게 8만 원 넘거든, 도시만 넘거든. 이거 제가 부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입니다. 이게 늘고 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실제로 이제 이 전체 요거 우배수 뭐 현재 식재공사하고 콘크리트 물량 추가를 하고 전체를 하고 86,000원이 증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감된 것도 있고 증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차익이 이제 뭐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우리가 일반인에도 뭐 860만 원, 86,000원 같으면은 그 선에서 끝내도 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종이값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선에서 끝내지 뭘 여기다 갖다가 올렸냐? 86,000원 갖고 그 전에도 보니까 감액에 내가 뭐 몇만 원짜리 내가 봤어 작년에. 공사지에서 그 정도도 못해. 8만 원도 못 된단 말이에요. 영락법도에 더 안 되나?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설계 변경 같은 거는 진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동료들도 매번 이게 지적사항을 하는데 지휘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직접 나가서 보시고 확인 좀 하셔야 이런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들을 하냐면은 쟤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괜한 오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업자들 갖다가 돈 더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 다 해준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간 여튼에 뭐 우회 소지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직원들하고 제가 충분하게 좀 저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뭐 부서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게 공원가는 나중에 또 다시 묻겠다. 우리 건축가 한 가지만 좀 청취자로 할게요. 이 불법 광공을 현수막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는 데가 이제 고엽제고 월남 참전 유공제죠. 예. 고엽제가 이제 남부나 서부하고 월남 참전이 북부 담당이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 저기 이 세 군데, 그러니까 두 군데 이제 고엽제하고 월남 참전하고 할 적에 2,500만 원에서 7,500으로 올렸죠. 7천 원 올렸습니다. 각 꼬녁별로 올렸습니다. 번역별로 해갖고 예, 2억 1천만 원. 그 상당히 오른 거잖아요.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느낄 적에 불법 현수막 근절이 됐느냐? 이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한 거로 그냥 내년에 이제 그 7천만 원씩 올리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한 거고요. 돈을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놓고, 예? 지금 이제 의원님 그 7천만 원은 지금 이제 올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에 7천만 원씩 해서 3일권이 올라눠서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4시간씩 하는 거라 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시간씩 하는 거라 해서 지금 다 늘려서 7천만 원씩 한 번역별로 준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파주시가 깨끗하다고 언론에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근데 파주시하고 비교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파주시는 위탁이 없어요. 예? 네. 위탁이 없고 그렇게 위탁료 나갈 일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뭐 현수막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하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예. 예? 파주시 같은 경우에 뭐 현수막 일반형 같은 게 2,000원. 그다음에 벽보 같은 게 2,000원 내지 1,500원짜리. 전단지게 1,000원. 명함 뭐 100매. 전단지도 200매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딱딱 있고. 우리 평택시도 저 현수막 같은 장당 1,000원. 벽보 같은 게 100원. 전단지 명함은 또 제외라서 왜 명함을 왜 하는? 명함을 뿌리는 놈도 많은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냥 명함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 참여 자격을 65세 이상이라든가 차상위층 뭐 이런 사람들만 시킬 게 아니라 전 시민 상대로 해버려요 그냥. 네, 이제 의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수고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수고 보상금이 지금 평택시가 이제 금년도 예산장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죠. 네. 예? 그래서 9월 말에 이제 나간 게 한 700만 원 나갔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상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뿌리 뽑을 때까지 좀 인상을 해라. 예, 다그 원하는 거니까 인상을 충분히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추가로 해서 내년에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당초에서 내년에 해놨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문제는 이 그 고엽제나 그 월남 참전용사에 거기에다가 위탁 계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지금 현재 4일에서 뭐 6일로 늘리고 휴일 뭐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그러다가 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하루에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예,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기본 몇 장이 정한 게 없어. 네? 그럼 4시간 또 한 장을 하든 10장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서에 보니까 내용이 없어. 제가 추가하고 답변을 좀 드리면요. 올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고엽제에서 안중하고 송탄 남부 지역하고 두 군데 하고요. 송탄은 따로 이제 고엽제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금액을 올려주고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하고 또 날짜도 이제 공휴일도 하루 더 놓고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금액을 올려주고 8시간 내에 이제 먼저 그 사전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항의하러 와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게 협약할 때 지휘가 이렇게 자기들이 요즘은 이제 순찰을 한 번씩만 돌고 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 전화가 오면 지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때 같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꾸려면은 하겠습니다. 위탁을 계속적으로 주려고 그러면은 기본 장수, 매수를 정해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될 거다, 예, 이거는. 그 부분도 약간 검토를 할 때, 협약할 때, 4시간이나 8시간을 해놓은 거예요. 장수 기본을 정해지 않으면은, 한 장 뛰거나 뭐 10장 뛰나 그게 그건데. 근데 이제 네? 이번에는 이제 의원님 부문은 이제 그게 옛날에 4시간 썼는데 지금 이제 이건 바뀌어 8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그 한번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위탁 근무 시간이 느리니까 거기에 따른 위탁 네. 금액을 네, 금액도 인건비가- 올려야 되겠지만은 제가 제안한다면은 근무 시간 만약에 4시간을 정해도 좋아. 8시간 안 늘려도 4시간 딱 잡아놓고 기본 만약에 100장에 100장 한 1일 딱 잡아놓고 초과 한 장당 얼마 딱 잡아주면 죽자 사다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위탁 계약을 맺어야 진짜 열심히 하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이 하는 데는 이게 되지도 않아. 이거는 눈가리 가공이지. 돈만 나가는 그 위탁료만 올려준 거고. 또 한 가지 이 파주시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데 또 어디 성남이가 거기도 또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언론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청경하고 지금 직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 갖고는 할지도 못해. 파주시가 왜 위탁을 안 주면서도 잘하고 있느냐고 보니까는 거기 전담부서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예, 과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저도 평택시도 이거 저기 뭐 쓰레기와 전쟁 뭐 지금 뭐 평택이 그 개발 그 저기 호재 지역이다 뭐 이래갖고 엄청나잖아요. 예, 예. 부동산 업자들은 엄청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만들자고요 이거. 해가지고는 그 전담 정부하고 저기 상의를 해갖고 인원 좀 배정 받아갖고 전담부서 만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근절 안 돼. 해가지고 요번에 되면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간 협의를 통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예산이라든가 이게 뭐 근절 현수막 그다음에 전단지 명함 뭐 이런 거 근절하기 위해서 하긴 최대한으로 뭐 이런이라든가 저부터도 협조를 요청을 할 테니까 네. 최대한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뭐 현수막 이번에 금년에 25개인가 아마 더 설치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했습니다. 먼저까지 게시대. 아직 하는데 뭐 지금 그 게시대 관공서 위주로 갖다 붙이느니 어쩌느니 해갖고. 아닙니다.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산돌이랜드도 외국 나왔을 때 보니까는 광고판 그 면적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사각이든 팔각이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예? 그 둥그런 원통 형식으로. 전광판을 네, 그래갖고 계속 돌아가게끔. 우리 축구장 같은 데 보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예. 계속 바뀌듯이. 예,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하다못해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 과태료 맞는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야 니들 관공서는 니들을 갖다 불법으로 갖다 부착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 예? 뭐 저기 육별하든가 그 펜스 옆에 뭐 이렇게 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관공서에서 저기 만약에 그 현수막 거는 게시대만큼은 그런 식으로 사각이든 팔각이든 해갖고 그러면 조그만 면적밖에 차지하는 한 1m? 네. 네? 그 정도니까 그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다 갖다 설치해놓으면 4개는 8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모여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광고모관리법이 지금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요. 물론 이제 전기를 이용한 그게 지금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외국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한 저는 그런 부분 돌아가서 전기를 이용한 광판이 잘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네, 적게, 예, 맞습니다. 그 아마 게시대에도 그렇게 돈이 지금처럼 거는 200만 원이냐 하나요? 지금 잡은 게? 1,200만 원이죠. 게시대 하나가? 예, 아니 저기 그 게시대 하나가요. 설치했는데? 예, 설치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전기를 해봐야지. 한 미화한 부분에 대한 건요. 한번 좀 그거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 그 과장하고 저 담당 계장하고 한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현 행대로 일자형 게시대 같으면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예. 그 한정돼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자는데 이런 데다 갖다 예.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그 중국이나 이쪽에서 협의 좀 하셔갖고 예. 아주 근절하는 방안으로 좀 잡자고요. 네. 하여간 그거에 대한 부분에는 별도 매우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내년부터는 뭐 현수막에 대해서 뭐 이게 그냥 얘기 안 나오도록 아주 그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전단지랑. 하여간 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까지만 끝내겠다고 해야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이 국장님 지금 이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 불법행위 과태료가 얼마 거죠? 작년에요. 작년에 그 본청이 1억 8천이고요. 네. 송출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요. 네. 그 송출이 2,057만 원이고요. 안출이 2,900만 원 정도. 올해는 이제 그 본청이 4억 8,400이고요. 지금 이제 송출이 6,500, 안출이 1,700 이렇게 안출 송출은 이제 그 주택팀에서 직원이 하나 하다 보니까 좀 적고요. 저희 본청에는 그나마 이제 관공관리팀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많이 붙어 있고 요즘 근데 이제 공동주택들 많이 붙다 보니까. 세계 번역 거의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고 많이 과태료는 데가 어디요? 지금 민간개발은 아파트. 민간개발 아파트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아니, 59층 SK가 이제 역전 앞에 그 하면서 홍보검찰에 거기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그 거 1억 2천이면 몇 장입니까? 지금 장당 그 35만 원. 예, 장당 34만 원인가 해가지고 최대 그게 이게 몇 장이요? 1억 2천이면? 400장 되는 거. 정확한 3, 4, 12. 400장이 조금 안 되네. 예, 그 근데 정도 이제 되었어요. 그게 저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또 생활질서규제법에 의해서 자기 신고를 하게 되면은 또 20% 감을 또 저들이 해줍니다. 지금 근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거보다 제가 더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제 공익적으로 해는 걸 수 있는 게 지난 며칠입니까? 어떤 것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시민이- 광고협회에서 아니 대행해가지고 게시말 우리 시에서 예. 이제 공익적으로 그냥 게시대 말고 걸 수 있는 게 한 며칠 걸어요? 공익적으로 걷는 거는 별도 기간은 없고요. 기한 없어요? 그 이제 왜 없어요? 행사하는 그 기간 지나면 이제 그 붙이는 곳에서 뛰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그 도시대상 대통령상 받은 거 얼마나 됐어요? 10월 달이니까는 뭐 10월 7일 날이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입니다. 예, 지금 한 달에 20일 정도. 5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정상적으로 게시대에다 걸려있는 거 한 장도 없어요.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예, 그거가 지들이 이제 뛰면서 네. 행사 기간 지난 것들은 대수적으로 다 뛰는데요. 아니 대통령상 받은 게 자랑이죠. 가끔 민원인들은 근데 어떻게 됐든 남들한테는 시민들이나 이런 저기 시행사나 이쪽에다 걸지만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안 좋으니까 경관에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해내는 건데 진짜 최고 보기 좋은 자리에다가 다 걸어놓은 겁니다. 평택시 전역에다가 똑같은 문구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밑에 이제 그런 여기들만 틀린데 빨리 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축하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제가 저거 하면 언제 한번 뛰겠지 한 게 지금 거의 한 20일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저기에서 뭐 면회를 해서 좀 뛰라고 했지만 우리부터 뭔가를 해야죠. 그리고 그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오래 보면은요 또 식상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대통령 문구 들어가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니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저기 하는 거를 좀 봐야지. 제가 약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다 더 두세요. 이런 연말까지 그냥 시원하게 두셔 그냥.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게시되면 25개 늘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과태료가 어떻게든 세액 수입이 더 들어왔잖아요. 네, 세수도 그러면은 왜 불법으로 가는 이유도 있어.
그만큼 다를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럼 우리가 거기서 나온 과태료 갖고는 그런 시설에다가 또 그런 인력에다가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뭐 우리가 일반 세액으로 들어서 다른 뭐 사업에다 쓸 게 아닌 그런 건 거쳐서 기금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예, 그걸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예. 해주시고요.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진짜 대형으로 하는 시행사들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수수료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1억이라고 되지만 뭐 아파트 한 10채 팔면 그 수수료 10채도 한 대여섯 채만 팔면은 그 수수료 빠져요. 사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과태료 묻는 거에 대한 걸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투자하는 것도 예, 그 지금은 이제 뭐 그게 결국은 이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이제 뭐 지금 음식점이나 또 이제 뭐 시장 개업해갖고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이제 뭐 소규모 뭐 렌탈하우스나 몇 동 이렇게 져서 하는 그런 데는 타격 되게 큰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거고 시행사들은 거의 외지에서 다 와서 하잖아요. 예, 현수막까지 거의 또 외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소규모로 식당이나 이런 뭐 렌탈하우스나 이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다 거의 다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온 데도 다 카운트 하지만 아 뭐 10장 들어오면 또 지역적이면은 좀 뭐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탄력적으로 의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관내 개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1차 사전에 전화 통보를 해서 처음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사실 그걸 안 했는데 그걸 예, 또 민원 들어오면요. 예, 민원 들어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못 들었다는 분들이 태반이야. 제도도 없이 그냥 과태료 부과했다라고 또 그건 아니고요.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이제 저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시에서는 했다고 보지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선의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도 뭐 이 팀이 그렇게 큰 일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순환 좀 시키시고 네. 금평에서 여기 보니까 뭐 말썽 부서인데 지금 금평에서 잘 좀 줘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형님. 잠깐. 그리고 언론에 아까 우리 지금 양현이 말씀하셨는데 금평 이거 아마 불법 현수막 때문에 이게 깊이 부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원 확보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광고 그 현수막에 대한 거는 저기 뭐 그 위탁 주고 있잖아요, 광고협회. 예. 근데 저도 그 광고협회 그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예?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맞고. 가령 얘네를 의뢰가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데나 갖다 걸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광고협회에서요? 아니, 광고주들 있잖아요. 광고주를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좀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광고협회도 얘기를 했지만은 외지 것보다도 관내 우선순위를 갖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 특히 혐오 그 문구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지금 절대 넣지도 말라고 아직 외지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만 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번 하면은 3번 하면은 거긴 한 번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안 넣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관내 거, 관내 것도 붙일 데가 없어 그러는데.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공동주택 단지 건설 시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 2010년 7월 삭제. 근데 평택시 이게 진행을 안 하고 있대요. 예?
그거는 위원님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들은데요. 이따가 끝나시고 개설된 지 주시면은 6년이 됐는데도 이게 평택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이건 제가 그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하 주차 10% 이상 하는 거는 현재 진행하고 지금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이 삭제된 게 2010년 7월에 삭제됐다는데 이 경기도 내에서도 뭐 이게 평택이나 의왕 요 정도로만 이제 그냥 고집하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어. 그럼 좀 줘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끝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